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계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스타킹에서는 매주 전체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1등 전문가분을 모시고 시황 전략가 그리고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QR코드는 바로 이렇게 스캔만 하신다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톡스탁 스타킹은 어떤 전문가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팍스경제TV에서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랍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십니다. 우리 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평일 오후 거래일 동안만 집계가 될 거고요. 전문가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두 필수로 제출을 해주실 겁니다. 집계 종목은 최대 5개까지만 허용되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가 이상 제시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5위부터 1위는 과연 누구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자, 5위는 개미 중에 개미,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누적 수익률은 21%, 최고 수익률은 자연과 환경으로 8.8%, 그 외의 종목은 KC피드, 기산텔레콤이 있습니다. 자,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홀릭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의 누적 수익률은 23%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DRB 동일로 13%, 그 외의 종목은 원익-P&E, 한글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점점점 올라갑니다. 3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고요. 누적 수익률은 약 28%, 최고 수익률은 휴림 로봇으로 8%, 그 외의 종목은 상지카일룸, 코리아나가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와 2위가 남아있네요. 2위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위는 우리 디톡스탁의 터줏대감이시죠. 김보원 전문가님. 자, 누적 수익률은 34%고요. 최고 수익률은 에너토크로 22.5%. 그 외의 종목은 LX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보원 전문가님께서는 2위를 했는데 과연 이분을 제치고 1위를 하신 분은 누구일까 보도록 할게요. 자,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월간 수익왕도 가져가셨었던 분이시죠. 에단 전문가님이시고요. 누적 수익률은 59%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28%, 그 외의 종목은 퍼스텍과 파이버프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문가님이 한 주 동안에 59% 수익률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무료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셨다면 이 모든 종목들 함께 가지고 가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보신다면 다음 주도, 다음 달까지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여러 가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번호판 부분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에단 2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이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도 너무 아까우면 우리가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갔다만 된다면 웹페이지 하나가 뜰 겁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 주간 1위 에단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딕톡스탁 수익 어벤져스 시즌2 스타킹 수익왕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안 좋은 시장을 보여줬는데 이게 FOMC 회의 이후에 계속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익률 킹이 필요하죠. 오늘 그 수익률 킹 오늘 모셨습니다. 자, 제 오른쪽엔요 예단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예단 전문가님. 네네네. 아니 이 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전 제가 지난주 에너토크 목표가 딱 맞춘 뒤로 네네네. 전 제가 1등일 줄 알았어요. 아, 다 끝났다. 내가 다 평정했다. 네,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본부장님이 네. 스윙을 쫙 내실 때 제가 또 이렇게 스윙이 좀 나서 네. 가끔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단독으로 언제 출연할지. 네, 일단 그런데 제가 다음 주도 노려보고 있는데 네네. 다음 주 망했어요. 왜요? 오늘도 망했거든요. 오늘 망해가지고 오늘 몇 종목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애단 전문가님 오늘까지도 종목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오늘도 좀 네.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 막 상한가도 잡았다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방송 안 해야 되는데 일단 예단 전문가님 이렇게 수익을 엄청나게 지금 잘 내고 계시는데 네네네. 오늘 예단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시장에 대한 해법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오늘 지금 9일날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 막 뭐라 하고 있는데 네네. 뭐라 하고 있는 거 그거 신경 써야 되고 오늘 정말 힘든 장 이번 주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또 목요일날 있고 하는데 이 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 내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해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반드시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실행해서 반드시 갖다 대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지성 MC님. 네.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낸 겁니까? 그러게요. 저 애단 전문가님은 항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 네. 월간 수익왕 또 계속 가지고 가신 분이시고 네네. 이번엔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시면서 한 주 만에 59%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 이 종목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고 싶거든요. 일단 수익률은 28.5%, 자 퍼스텍은 23.9%, 파이버프로 6.9%, 세 개 종목 그냥 알짜배기 종목으로 골라서 그냥 무조건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어요. 네네. 자, 제이준 코스메틱 매매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자,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 최근에 그 리오프닝이 열리면서 부각이 많이 안 됐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거의 안 올랐어요, 이 종목. 그렇죠. 이 종목은 원래는 지금 중국향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서 흐름 자체가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떤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계속해서 안 되고 그래서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돼요. 지금 한국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소외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이준 코스메틱을 예전에 한 4년 전에 뭐 한한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시진핑 방문 막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거의 1,0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이 종목이 이번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올 때 가장 화장품 종목 중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 매물을 계속 형성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될 것 같은 어떤 그 패턴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의 어떤 지금 제가 들어간 게 네. 제이준 코스메틱 4월 11일 날 진입을 했어요. 4월 10일. 네, 진입을 해서 조금 약간 좀 묵혔네요. 약간 그렇죠. 좀 긴장 당기시 그렇죠. 좀. 4월 10일 날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그 가격에서 횡보를 쳤어요. 네. 횡보를 치는 상황에서 최고 수익률은 56%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근데 저는 이제 그 매수 매도의 어떤 타점을 정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지금 28%인가요? 28% 정도의 수익을 마무리했지만 최고 수익률은 56%까지 올라갔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화장품주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오히려 화장품주를 선호하시는 분을 잘 못 봤었거든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네.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주 하지 말자. 중국을 믿지 말자. 맞아요. 중국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네. 예,
이제 중국 믿으면 안 되는데 오늘 잘 갔네요. 네, 이 제이준 코스메틱 그래서 좀 더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정확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좀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종가로 제가 드렸거든요. 오. 종가로 드려서 네. 들어가서 정확하게 시세가 폭발했을 때, 네. 시세가 폭발했을 때 그 매도 타점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하게 지금 뭐 올라가는 와중에 막 그냥 들어가서 뭐 나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런 지금 매매를 저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매매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초단타의 경우 네. 그거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계속해서 리딩을 좀 참여하셔야지 수익이 오. 나시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종가 매매나 좀 이렇게 그 단기적인 수익 매매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매매는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매매를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장품 관련주도 한 번씩은 다 움직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움직였는데 시장이 너무 안 가니까 네. 그럼 뭐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어. 자금이 그동안 그러면 안 간 것 종목들 위주로도 자금이 쏠리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특별히 펀더멘탈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네, 제가 볼때 맞습니다. 그런 관련으로 좀 잘 노리지 않았나. 네, 약간 맞습니다. 이건 약간 기술적인 흐름도 좀 잘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이준 코스메틱은 4월 11일부터 천천히 좀 우리가 스윙으로 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스윙 종목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초단타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이만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뭐 59% 수익률 내면서 주간 1등 하셨으니까 이분 한번 믿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약 5초 뒤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자 말고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만 된다면 실시간 노란톡으로 지금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4개의 종목, 심지어 상한가 간 종목까지 잡으신 분이세요. 4개 종목도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개씩 수익 실현하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은 전략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내 계좌 좀 플러스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퍼스텍, 네네. 뭐 많이 들어봤죠. 급등이 나오면 잘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퍼스텍 제가 네. 항상 얘기해요. 맞아요. 저 노란 통에 진짜 저도 한번 바람마다 담글게요. 네네네. 한쪽 발만 담글게요. 한쪽 발만 담글게요. 네네. 나쁘지 않죠? 아 네. 그렇죠. 제가 원래 그 방산주를 엄청 사랑해요. 네. 엄청 사랑하는데 제가 밀떡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꼭 밀떡이라서 꼭 방산주를 사랑한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퍼스텍 제가 항상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얘기 드리고 뭡니까? 단타는 퍼스텍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단타는 그 홀딩은 안 되고 네. 홀딩하면 언제 꽂을지 모르니까 단타는 퍼스텍이다. 방산주 단타는 근데 퍼스텍이 의외로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 에스토니아랑 지난번에 폴란드랑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천궁이랑 그다음에 신궁 미사일을 이렇게 도입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도입했는데 거기 또 퍼스텍이 또 각종 부품을 또 만들고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네. 그래서 퍼스텍 곁다리 한번 껴보겠습니다. 저도 얘기는 했다는 거. 예. 퍼스텍이 근데 방금 전에 단기 매매로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3% 수익률인데 이게 단기 정도인가요? 자, 이 퍼스텍의 어떤 매매는 제가 4월 26일에 들어가서 네. 단기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스윙이네요. 오. 아니, 뭐 스윙이다기보다는 네. 좀 짧게 그러니까 그 단기에서 한 5일 정도? 5일 정도. 5일 정도 네. 봤던 종목인데 퍼스텍은 두 가지 모멘텀으로 봤어요. 하나는 UAM, 그렇죠. UAM 모멘텀으로 했죠. 네. 지금 계속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마에서 지금 부각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방산 테마는 사실 빅텍이나 스페코나 여러 뭐 한일단조나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요즘 퍼스텍이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되는 이유는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우크라 재건의 지뢰 제거
요 부분이 좀 지뢰죠. 부각이 되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양쪽 다 지뢰를 얼마나 살포해놨는지. 그렇죠, 맞습니다. 지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 딴 데 가니까요. 그 지뢰를 발로 걷어 차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도로에 그냥 그냥 놔둔 지뢰. 그 지뢰 밟아야 터지는데 위에서 네. 밟아야 되는데 그냥 아스팔트 위에 올려놨으니까 지뢰 발로 툭툭 쳐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대전차 지뢰 같은 네. 경우는 사람이 밟아서는 절대 절대 안 터지니까. 밟히지 네.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까지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뢰 제거 부분은 흔하게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직도 지뢰 제거를 해요. 아직도 맞아요. 예, 저기 6.25 때 묻어둔 지뢰를 아직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무장지대에서는 지뢰 제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지뢰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빠르게 부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다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네. 정부군이랑 반군에 싸우면서 지뢰를 묻어온 것 때문에 이제 뭐 어린애들이 밟아서 뭐 그렇죠. 한쪽 다리 잃는다든지 발목 지뢰 같은 거.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유엔 차원에서라도 아마 전쟁이 끝나면 우르르 투입해서 빨리 제거하지 않을까. 그럼 어마어마한 사업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여기서 부각이 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로서 장비나 이런 방산 장비들이 값싸고 좋은 시스템을 맞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뭐 중동이나 유럽에서 우리 장비를 사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미국은 비싸요. 그렇죠, 우리가 비싸요. 싸니까. 우리나라 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거 네. 보고 계시는 중동 아랍 왕자님들부터 해가지고 노르웨이 분들 해가지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값싼 장비들, 값싸고 좋은 장비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로비 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로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아예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을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사실 본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는 장기로 절대 볼 종목은 아니다. 아, 짧게만.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뭐 이슈와 봐가면서 모멘텀이 좀 왔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래서 네. 이거 퍼스트 가려면요 그냥 TV 방송을 보고는 못해요. 아, 맞아요. 노란통 메신저에 안 들어와 있으면 네. 이게 타이밍을 절대 못 잡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왜냐하면 없어요. 예. 이 종목이 지금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뭐 무기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특히 UAM이나 그리고 뭐 UAM에서 텔레콤 그다음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뒤에서 나 갈 거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잡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돼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여요. 오늘도 상한가. 네. 오늘도 30% 수익 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전문가님 사실 뭐 오늘도 수익 내고 너무 좋긴 한데요. 다음 주 또 보겠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원하거든요. 네네. 혹시 오늘 좀 주실 수 자, 있을까요? 보세요. 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저한테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단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단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단타의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단타를 많이 하는 것뿐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단타하게 좀 이렇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단타하게 종목 좀 나한테 주면 안 돼? 그거는 절대 단타는 아침에 시장을 안 보고 아침에 테마의 흐름 그리고 전일 테마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테마의 흐름을 모르고선 단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보고 수급 들어오니까 들어간다 이러면 100% 물립니다. 아니죠.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저는 데이 트레이딩 여러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예를 들어 스캘핑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캘핑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을 뭐 좀 알려줘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본인이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날 섹터와 테마가 몰리고 수급 몰린 건 보고 있어야지 아는 건데 그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거 하고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노란통 메신저상으로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와야만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기 매매, 단타 위주의 흐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도 이제 새 정부 출범식도 있을 거고 정책 관련주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 관련해서 혹시 자, 제가 네. 이 전 방송에서도 제가 네. 지금 주라벨도 출연을 했기 네. 때문에 오늘 하루 내에 방송만. 그렇죠. 저 하루 종일 지금 방송국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아, 네. 네, 그런데 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흐름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진짜 저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어요. 없다고 거의 네. 지금 역대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소야대 정부가 만들어진 측면이 지금 시장에 왜냐하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국회의원들의 한계가 어떤 좀 수나 있죠. 그렇죠. 네. 한계가 워낙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치를 보는 지금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110개 국정 과제 발표를 했는데 주가들이 사실 원전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네. 원전은 빼고 몇 개 네. 빼고는 네. 진짜 별 반응이 없어요. 저도 일자리 관련주를 잡고 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 관련 지금 최대 이슈가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잖아요. 사실 일자리 1,000명,000원짜리 얼마나 시급합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일자리 관련주들도 전혀 뭐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네. 전 좀 아쉬운 게 그거를 왜 우리 안 위원장님께서 왜 하시는지 그거 그냥 제가 봤을 때 윤 당선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비서나 이쪽 쪽에서 좀 했으면 좀 정책 모멘텀이 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뭔가에 좀 소스를 좀 줘야 되는데. 줬을 텐데 이게 또 안 위원장님이 그거 하시고 바로 또 출마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부 정책이 지금 모멘텀 안 받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남아 있다. 아직 못 가서 너무 못 가서. 네, 그렇죠. 네. 맞죠. 너무 못 가서. 근데 이게 다만 좀 글로벌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움직일 정책 모멘텀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지금 그 110개 정책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그 유심히 봐야 될 그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 정책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아직은 한 초반 한 달, 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흐름이 유지되기까지 그리고 글로벌 정책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슈가 우리 시장과 같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야지 우리 시장이 좀 만들어지니까 이 점은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 환율이나 지금 어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까지 올라가서 달러 강세가 워낙에 되고 그 위안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그리고 유로화도까지 전부 다 약세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장에 좀 그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은 환율이 좀 어느 정도 환율이 정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그 원자재 관련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나. 진정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오펙 회의 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사전 작업을 엄청 했더라고요. 러시아가 유가 이렇게 올려야지 전 세계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러시아 목표를 이루니까 야 이스라엘을 갑자기 막 이스라엘한테 너네가 나치 애들이야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금 화가 머리까지 나고 이스라엘이 너 그거 처리 안 하면 우리 우크라이나에다가 아이언돔 방공망 제공해 줄 거고 우리 거기다 핵미사일 배치할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미안해.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대단히 강약약강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강약약강인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이스라엘이 화나가지고 언제까지 사과 안 하면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바로. 그러니까 이게 푸틴 근데 그것 대통령이- 때문에 얻은 예. 게 바로 중동에 자기 편을 다 얻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증산을 진짜 눈꼽만큼 했어요 이번. 유가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지금 오펙 플러스잖아요. 러시아까지 네.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300만 배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중동에서는 그걸 절대 채울 수가 없대요. 네. 예,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가가 지금 130달러까지 한번 올라갔다 오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비슷한. 네. 저도 요즘에 그래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다. 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를 무조건 봐야 돼. 제가 취향을 바꿨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너지 관련 하지 마.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오펙에 딱 보고 나서 에너지다. 근데 오늘 진짜 움직이는 오늘 움직였어요.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한국석유 다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게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좀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허니문 랠리를 기대하면서 시장이 올라주길 바랬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탓에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허니문을 못 상황이잖아요. 갔죠. 네, 코로나 때문에 허니문 결국은 못 간 거죠. 못 갔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뒤에 수익률보다 사실 저는 오늘 수익률 난 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네 개 종목 하루 단타인데 30% 수익률이고 심지어 상한가 간 종목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뭘 리뷰를 잡았길래 해주세요. 도대체? 자, 네.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선거 중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아, 그 두 분. 예. 예, 두 사람이 있죠. 네. 근데 네. 오늘 제가 초반에 그 이재명 관련주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관련주를 두 가지를 생각을 이제 동시호가 시장에서 봤어요. 네. 봤는데 CS나 카스나 그다음에 토탈 스포츠 그거 소프트. 토탈 소프트 네. 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움직였고 초반에 토탈 소프트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한번 더 튀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바로 CS 진입을 아, 했죠. 바로 CS다. 네, 아, 바로 그냥- 상한가 한번 찍고 왔던 CS. 네.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네. 자 오늘 시초가로는 진행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지를 드리고 바로 들어가서 CS를 들어가가지고 바로 수익을 좀 강하게 냈죠. 그러면 CS 지금 상한가 갔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상 찍고 내려왔죠. 지금. 아, 22.84로 좀 반납을 했군요. 84로 끝났는데 네. 상위에서 잘 끝내셨습니까? 오늘 혹시? 아 상에서 끝낸 건 아니고 네. 한 10% 수익 조건에서 아, 그 끝냈습니다. 정도 충분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제는 대선에서 저기 국회의원 선거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쵸. 네. 이 모멘텀이 이 유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네. 이 저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네. 얘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고 토탈 소프트를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카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네, 바로 진입을 해서 네. 바로 수익을 냈어요. 그거는. 오. 네, 바로 수익을 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기다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4개 종목 30% 오늘 하루 만에. 자, 시장이 정말 어렵긴 합니다. 쭉쭉쭉 올라갈 것 같지만 대부분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목표가에서 청산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애단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초단타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간 수익률도 59%로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종목을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그냥 갖다만 대신다면 입장 가능하도록 웹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주, 단타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뭐 내일이나 뭐 모레도 뭐 언제든 급등주가 나온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단타 종목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단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자, 이슈 어떤 거죠? 오늘 시장이 잘 네. 안 좋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거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오늘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이에요. 오늘 지금쯤 러시아 시간이 아마 전승기념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뭐 푸틴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푸틴이 이상한 소리를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시장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좀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들었었을 때 저는 장기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라가 또 작은 나라도 아니었고 땅덩어리도 큰 나라에다가 그리고 일단 너무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합의의 여지가 없어요 예, 지금. 합의 여지 자체도 없고 이거는 그냥 니네들 항복해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 만약에 이게 옛날이었으면 항복을 하면서 어떤 그 사태가 진행됐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게 미디어가 열려 있고 전 세계가 뭐 하루면 다 모든 게 다 통용이 되는 시대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무조건 장기전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면 완벽하게 이기는데 네.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나온 속보는 뭐냐면요. 네. 그 러시아가
총동원령 내렸고요. 아, 내렸대요? 전면전 들어갔고 내렸다고 내릴 거라고 네, 생각했어요. 전쟁 선포 종전 없다. 네. 근데 이거 예상됐죠? 네, 왜냐면 예상했던 이제 얘기고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군사 작전이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선전포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군사 작전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선전포고하고 총동원령 내렸고 군사 작전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요 영향이 타격. 미리 좀 선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선반영은 어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타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또 오늘 또 유럽 증시 또 네, 유럽 증시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네. 미국도 요 부분이 지금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라면 진짜 그 코로나 사태처럼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사실 네. 왜냐면 제 3차 대전까지도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고 해도 나토와 전면전을 붙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러시아가 총 동원령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미 총 동원하고 있어요. 아, 그건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안 모여요. 네. 징집을 하는데 다 도망가요. 사람들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총동원령은 무슨 지금 열심히 총동원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푸틴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저도 뉴스를 많이 찾아보면 네. 입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푸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지금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반영하는 얘기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이제 버텨주냐고 그리고 서방에서 어떤 금융 제재나 앞으로 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과격해지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와 좀 연결시켜 볼까요? 네. 우리나라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수혜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예. 저는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저희가 북한과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좋을 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세 번째 수익 낸 종목이 네. 한일단조예요. 한일단. 네, 방산 방산조.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방산 종목을 택한 이유가 자 지금 북한에서도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그 정부도 북한과 어떤 너희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적대시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방산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다 이것도 뭐 항공도 어차피 또 방산하고 또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사실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방산주들이. 그래서 저는 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그 지금 현재 현상과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갈등으로 가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무서운 데가 지금 사실 이쪽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자꾸 너네가 자꾸 미국하고 저렇게 나오면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이버 쪽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사이버 쪽만. 네. 근데 거기에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그렇죠, 얘기 듣고 맞아요. 나서 중국이 들고 일어났는데 너네도 만약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너네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잘 몰라요. 중국 정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 한국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쳐들어갔다가는 자기들도 한 8다리 정도 하나는 내놔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만 5,000발 있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상대가 아예 다른 내용인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다른 내용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잘 모르나 봐요. 그걸. 네,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금 흐름은 자 전면전이 더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할까요? 뭐 곡물 뭐 식량 쪽,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3대 뭐, 예. 곱창지대니까, 네. 그 다음에 니켈이나 이런 쪽 다 전부 다 원자재죠. 예. 원자재 이쪽이 전부 다 움직일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정학적 정세에 맞는 종목들을 좀 택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 그런 종목들 이런 스토리를 가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와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수급의 움직임으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분명히 고점에 위치한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스토리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주 쪽을 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추천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 있다 이런 정도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방산주는 많아요. 네. 자, 북한에서 미사일만 쏘면 뜨는 게 빅텍, 스페코, 그다음 포메탈, 지금처럼 퍼스텍, 퍼스텍도 네. 있고, 예.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뭐 강하게 발언은 했지만 네. 어떤 북한과의 스탠스를 새 정부에서 지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없는 거지. 아마도 말 한마디에 저쪽에서 날라오는 말은 더 세게 날라올 거라고 생각되고 뭐 북한에서 뭐 하듯이 저번에도 연락사무소 폭파하듯이 그냥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또 이제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총 동원령은 내렸는데 전면전 선포하지 않았다. 아, 다행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그나마 조금 희망이 좀 보이네요. 네. 예, 총 동원령은 했는데 역시 전면전 선포하지 않았다. 푸틴이 제가 봤을 때는 강약 약강이 맞아요. 아 네. 그래도 지금 강약 약강이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네. 나스닥하고 S&P 500 지금 좀 시간의 약간 좀 지수가 괜찮죠. 예. 아니, 마이너스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이너스 2%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 그게 좀 문제네요. 네. 예. 근데 오늘 중국 시장 괜찮았거든요. 네. 사실 중국 시장 보합장으로 잘 유지를 해줘서 근데 우리 시장이 좀 빠져도 미국 시장에 빠진 거에 좀 영향을 좀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시장이 버텨줘서 그나마 좀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시간에 S&P 나스닥이 좀 한 2% 정도 계속 쉽지 하방에 않네요, 있어서 오늘. 오늘도 쉽지 않네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바로 앞에 직전에 있기 때문에 네. 투심이 좀 악화돼 있는 측면은 또 있습니다. 저한테 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 그 비노 고인자 수가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잘 나오면 문제예요, 이제. 오히려 잘 나오는 게 문제예요. 잘 나오면 시간당 임금 올라가고 시간당 임금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그럼 또 임금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올려야 되고 이게 반복이라 지금 이제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다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근데 현재 오고 이제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거는 사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좀 이렇게 스탠스를 자기가 잘 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너무 또 사실 이렇게 매파로 완전히 변하셔가지고 저한테 파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어. 지금 FMCA를 못 믿으니까 지금 급등했다고 그렇죠. 폭락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왜냐면 FMC에서 50pp 나 50pp 할 거야 딱 했으면 믿어야 확 되는데.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믿질 않고 쉽지 않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75pp 했으면 한 번 하고 끝났을 거예요. 더 아마. 낫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하시는 분들과 주식을 함께 해보신다면요. 내 계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대비할 이 전략을 세우려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2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것은 QR코드입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바로 QR코드 갖다만 대고 스캔해 주신다면 우리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수익률이 59%에 달하시는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하루만 해도 30% 4개 종목으로 단타 들어갔습니다. 이런 단타 내가 한 번쯤 해보고 싶고 내가 급등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애단 전문가님 따라서 수익 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새 정부 취임을 하는데 앞으로 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린 정부 정책 수혜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업종과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사실 정책들도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온 게 원전이에요. 네. 원전인데 저는 원전이 지금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국 수주거든요. 수주를 어떻게 빨리 받느냐가 중요한데 뭐 체코나 그다음에 폴란드 이쪽에서 동유럽 쪽 수주가 이제 동유럽 기다리고 수주가 있죠. 지금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저기 아랍 쪽 네. 아랍 쪽 수주도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원전에 대한 어떤 값싼 원전의 가격은 사실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 6월 달에 지금 EU에서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하죠. 네. 이제 그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의 원전 사실
SMR, 우리나라 SMR은 사실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 됐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제가 1, 2년 정도 더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SMR은 검증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중소형 원전 이런 건설에 사실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사실 이 원전을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의 건설사들도 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 이 종목도 이제는 가야죠. 오. 두산중공업 이 종목들도 이제는 이제 중장기로 여러분들께서 볼 필요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두산 최근에 에너빌리티가 또 그냥 좀 약간 네. 좀 괜찮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좀 강했었던 거 오르비텍도 사실 강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네. 우진이 먼저 한번 달려주고 네. 우진이 한번 달려주니까 오르비텍이 형 기다려 하면 뛰어가요. 네. 뛰어가는데 형 기다려 하니까 그 전에 잠깐 하극상을 했던 에노토크가 그렇죠. 나도 같이가 갔다가 오르비텍 에노토크는 좀 미끄러지고 특히 에노토크는 한번 하극상을 했더니 상당히 많이 미끄러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오르비텍 적당히 미끄러지고 우진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아, 네. 우진이 지금 부품 그 원전 부품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지금 다들 알려져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알려져 있는데 저는 우진이 달려가길래 보성 파워텍이나 그래 윤석열 관련주 중에 서전기전 서전기전 너는 가겠구나 하고 그걸 계속 밑에 깔아놓고 있었어요. 네. 깔아놓고 있었는데 또 걔네들은 또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아쉽네요. 웃긴 게 시장이 네. 그래서 내일 가요. 그러니까요. 안 가다가 갑자기 내일 가고. 그냥 동시호가에서 돌아가면서 가요, 막 돌아가면서. 동시호가에서 상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장이 좀 쉽지 않다. 뭐냐면 이제 대장주라고 봤던 종목이 갑자기 대장이 아니거나 막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에너토크가 지난주에 저는 그래서 대장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장 밀릴 것 같아서 장 밀려도 어차피 에너토크는 잘 갈 거니까 네. 마음이 편했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10% 뜰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에너토크지 하극상 제대로 했지 했는데 에너토크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에너토크 지난주에 수익률로 2등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오늘도 한 10%까지 갔어요. 네. 다시 다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끄러진 거 끝까지 마지막까지 힘이 좋은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탄력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게 이제 요즘 최근 시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에 지금 한정돼 있었어요. 예, 유동성이 이제 바닥이라고 유동성 시장은 끝났다. 네. 이제 더 이상 유동성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시장이 뭐 너 가니까 그래 너 한번 가봐라 하고 밀어주는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패턴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에요. 자 사실 모르겠으면 안 해야 되는 시장. 차라리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 자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저 오늘도 네 종목으로 하나 해서 네 종목으로 30%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 종목 상한가, 한 종목 20%, 25%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도 쉽게 못 하십니다. 물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타는 여러분들께서 혼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노하우 그리고 어떤 시스템 이거를 잘 활용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심리적인 멘탈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해요. 단타는 정말 멘탈이 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단타를 좋아하는데 가끔씩 멘탈이 흔들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로 단타를 좀 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실 주식을 오래 했다 그래서 진짜 선수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 거 답은 없어요. 1년 한 사람도 선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를 안 나와도 주식의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따지면 네. 대학교 경제학 교수님들 지금 그렇죠. 다 부자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네. 여러분들께서 좀 폭넓게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야를 좁게 보다 보면은 절대 이 전반적인 시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차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뉴스 그리고 그 차트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매일매일 보시면 보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정부 취임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본부장님이 예전부터 네. 5G 관련된 거 저점이다, 저점이다, 더 내려갈 구석이 없다. 드디어 테마가 주목을 받았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주목을 받았는데 네. 오늘 또 이게 주목을 받은 애매한 건지 거예요? 좀 애매해요. 네. 오늘 삼성전자 이슈로 5G 이제 삼성전자 6G 이슈로 나왔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G 관련주들이 뭐 오늘 그래도 좀 보험이 좋다라고 보였기는 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겨우 버틴 정도? 음, 그렇죠. 한두 종목은 지금 급등하고 나왔는데, 네. 예, 뭐 THQ다 뭐 이런 거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나머지는 뭐 딱히 사실. 그냥 직접 수혜라고 지금 보는 네. 종목만 하나씩 한두 종목 거예요. 갖다가 봐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G 거의 미호도 다시 한번 수준이에요. 이게 그 도끼를 한 9번 발등을 9번 찍어 누른 도끼 맞습니다. 9번 발등 찍힌 수준인데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5G 옛날부터 버렸어요. 옛날부터 버려서 2번 다시 안 본다. 안 본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오늘 이 포인트 혹시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 5G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포함되면서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아오. 근데 바이든 정부 인프라 정책이 계속해서 무산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저도 손을 놨습니다. 5G 쪽으로. 네. 근데 이 5G 쪽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사실 메타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UAM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산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5G가 완벽한 상용화가 지금 그리고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5G가. 5G가 안 되면 자율주행 일단 예, 할 할 수 수가 없죠. 없고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도 이 5G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혜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그 로봇 관련주들은요. 자율주행도 뭐 어쨌든 로봇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로봇주들도 슬금슬금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로봇은 네.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슈링 로봇은 뭐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로봇은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거는 네. 로봇을 올리는 주체는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의 M&A 그리고 네. 로봇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팀의 격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에 대한 그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로봇 관련주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따라가잖아요. 한 종목 올라가면 쑥 따라오니까 네. 이런 종목들 잘 캐치하시면 네. 수익 나시는데 좀 이렇게 짭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리뷰를 맞춰봤는데요. 시장을 좀 들어보니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 대장주가 정확하게 정해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매를 잘 타고 가셔야지 지금 이 시장 그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 전략들 우리가 노라톡방 안에서 주간 1등 애단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로 참여 가능한데요. 바로 오른쪽에 QR코드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2글자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단 전문가님 오늘 뭐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수익률 1등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기 김 본부장님을 좀 제가 이기고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또 뵐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에 30% 하셨는데 네, 네. 전 오늘 하루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수익권 못 들 것 같아요. 저는.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저는 또 달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깔끔한데요. 내일도 달린다? 그럼 내일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단타의 버스에 타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주간 1등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가 디톡스탁 수익왕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